정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네. 키르키즈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 더 풀겠습니다. 농사를 상당한 규모로 지으신다고 들었거든요. 몇 년도에 가셨다고 하셨죠? 저는 그 농사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딱 10년 차가 되는 것이고,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제 상주하게 된 것은 2015년부터예요. 저희 가족들, 딸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딸들과 아내와 같이 키르기스탄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8년 차 상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라고 해도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문제는. 예, 키르기스탄은 그 두 가지 말을 씁니다. 키르기즈 말이 있고 또 러시아 말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한 지, 소련에서 독립한 지 지금 30년째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표준어와 공용어가 두 가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을 그냥 그 일상생활 할 정도 쓰고 있어요. 밭에서 일할 정도. 그럼 의사소통 정도까지만 네. 하시는 걸로. 그러면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외국 나가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아주 큰 땅에서 농사 짓는다고 네, 기대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하시고 또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조금 크기는 합니다. 한국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원래 2023년도에 제가 콩을 심기 위해서 200헥타를 계약을 했습니다. 200헥타. 1헥타가 3,000평이니까 3,000 곱하기 200 하시면 평수가 나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작물은 어떤 걸 주로 예, 재배하시죠? 그 메인으로 주로 하는 작물은 콩입니다. 한국 콩, 그 두부 만들고 간장 담그고 하는 콩을 심고 있고요. 그 부수적으로 감자나 옥수수, 그리고 몇 가지 뭐 약용식물들도 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들이 농촌에서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다 이제 경작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키르키즈에서는 외국인들이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키르기스탄에서 한국 분이 한 1,000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서 농사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뭐 직업 농업보다는 이제 하우스 같은 것을 이제 시공하시거나 또 하우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 노지 땅에 와서 농사하는 한국인은 뭐 제가 좀 유일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모르시면 또 어떤 분들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독특하신 분이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 다른 분들 하지 않으니까 좀 독특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제 숫자가 조금 좀 네. 딸려가지고 네. 준비를 했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농촌에서 한마지기라고 부르는 평수가 200평. 그리고 보통 농촌에서 분홍이라고 하면 한 50마지기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평수로 1만 평, 조금 쉽게 비교해드리면 여의도 넓이가 87만 7천 평 정도 되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 축구장 넓이로 한 4개 이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보통은. 글쎄요, 뭐 저한테도 사실은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1헥타에 얼마를 버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냐, 이것이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평수를 자꾸 생각해 보면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다만 이제 한국에서 하는 농업 방식하고 그쪽에서 하는 방식하고 좀 많이 달라요. 같은 콩이 이제 자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 콩을 언제 심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수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기계로 하는데, 그런 기계들은 이제 한국에는 이제 없거나 아니면 작은 기계들이고, 그쪽은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계들을, 큰 기계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식들을 제가 익혀 나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기계나 인력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벌써 더 앞서 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그 넓은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려면은 일단 기계가 있어야 되고 큰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한국처럼 아주 최신 기계가 계속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소련에서 분리가 되면서 모든 인프라들이 이제 정지된 부분들도 많고 또 한국처럼 농업이 가장 우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장 뒤로 빠져 있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젊은 경제 인군들은 외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아녀자들과 노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기계들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자본이 투자가 안 되니까 아주 30년, 40년 된 기계들이 아직도 픽픽픽 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계가 절대 다수가 좀 부족하고 또 기계가 현대화되는 것들도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나 기업들이 참여하기 지금 어렵고 또 뒤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키르기스탄의 기후는 좀 어떨까요? 기후는 아까 이제 제가 지리적인 위치를 대충 말씀드렸는데 한국보다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해발 위도상으로 보면 40도에서 43도. 우리나라 백두산이 41.5도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약간 밑에거나 더 위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좀 추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륙이다 보니까 뭐 태풍이 없고 또 바람이 좀 적은 편이에요. 겨울에도. 그래서 사계절이 우리 한국과 거의 같고 같은 계절로 움직이고 있고 기온도 좀 비슷하고 다만 좀 건조해서 여름에는 쾌적하고 또 겨울에는 좀 씁쓸한 추위가 있는 편이에요. 시베리아 뭐 맹추위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저 위쪽 또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다른 저희보다 이야기. 굉장히 추울 걸로 그냥 예상이 됐거든요. 왠지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저희보다 많이 북쪽에 있고 해서 네. 그렇게 춥거나 뭐 하지는 않군요. 예. 근데 제가 그제 그 언어를 러시아어 그리고 뭐 키르기즈어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두 개 다 하실 줄 아는 상태에서 가신 건 아니죠?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죠. 그렇죠. 네. 근데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좀 없었습니까? 현지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현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오려고 일하러 오기 위해서 또 대학에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에 좋아하는 자기 팬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든지 또 한국 드라마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도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교육원 같은 국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고 또 현지 대학에서도 한국 학과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제가 굳이 현지어를 마스터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한국어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네. 많이 많아져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지에 있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혹시? 그럼요. 저희 직원으로 채용도 하고 또 친구도 제가 원어민이잖아요. 한국인 원어민.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말 잘하는 친절한 한국인을 제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언어 참 중요합니다. 또 이분들이 문화상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또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영역은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중간에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 끼어버리면 이제 말의 양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지 언어를 많이 익히기 좋고 저는 이제 아주 좋은 레벨은 아니지만 현지 친구들과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서 주로 쓰시는 말은 러시아어예요, 아니면은 키르기스어? 도시에서는 주로 러시아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 현지 사람들도 러시아 말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근데 시골에 가면 러시아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완전 100% 키르기스 말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는 농경지 밭 가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현지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러시아 말인지 키르기스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의사를 전달을 하면
어떤 분은 이해하고 어떤 분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오히려 그분들이 러시아를 못하는 네. 피해자인 경우는 제 러시아 말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콩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추가로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예,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메인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콩입니다. 콩을 생산을 많이 하고 콩을 원래부터는 이제 차규 이제 기름을 짜서 기름을 유통시키고 또 짜고 난 찌꺼기 이제 대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제 사료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 좋은 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종자들이 그 중아시아 땅의 기후에 잘 맞는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경북대 농대 교수님들하고 지금 5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적합화된 종자가 생기면 그 종자를 또 제가 콩을 하듯이 종자도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내는 일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 규모 자체가 한국이랑 많이 달라서 감이 안 오지만 계획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